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분이죠. 박주민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논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자 사찰이라는 어떤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전제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당연히 반대하고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저희 당도 당연히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 때 이 통신자료 제공 요청 관련돼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는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고요. 근데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죠. 네. 수사기관이 자유롭게 좀 더 수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반대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전제를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공수처가 일단 여당 편이다. 네. 그래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탄압의 목적으로 이게 불법적 사찰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딱 규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자 하나하나 좀 짚어. 일단 야당 의원들 이제 통신조회한 거 있잖아요. 네.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한 게 조금 전에 전주의 의원은 김웅 의원이 입건된 시점을 이걸 기산을 해서 보니까 통신조회 내역이 작년 한 9월부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고발 사주 사건 때문이라면 4월달 그걸 봐야 되는데 시점부터가 안 맞는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사 과정을 명확히 모릅니다. 어제 이제 김진욱 공수처처장도 나와가지고 여기 수사 내용을 공개해서라도 해명하고 싶다. 네, 그렇지만 그 수사 했었죠. 내용은 공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데. 비사실 공표금지에 걸린 예, 거죠. 뭐 저나 뭐 다른 어떤 의원들도 이 수사 과정을 면밀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추측과 추정을 하는 것일 뿐인데요. 네. 이제 김웅 의원이든 누구든 아마 영장을 발부받아서 통신한 내역을 아마 입수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통신한 내역에는 이름이 안 떠요. 번호만 쭉 뜨죠. 그래서 이제 그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를 조회하는 게 통신조회잖아요. 그렇죠. 그 번호는 누구 겁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이제 통신 자료 제공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영장을 먼저 누군가에 대해서 발부를 받아야 되니 적어도 이제 정식으로 이게 사건화된 이후에 영장이 발부됐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 전화번호는 1년치니까 사건이 있었던 20년 4월과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1년 9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요. 네. 그렇게 추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수사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뭐 전주의 의원님 말씀이 맞으실 수도 있고 네. 또 수사 과정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 그거는 지금 다 추정인 거잖아요. 추정인 9월 거죠. 뭐 4월 이런 네, 얘기는 맞습니다. 추정이기 때문에 네. 좀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282만 건 이야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에서. 네. 뭐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그러니까 통신조회 건 수는 282만 건이라고 했는데 네. 조금 전에 전주의 의원은 아니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 건당 그러면 통신조회 건 수가 몇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드름으로 엮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의원이 이제 282만 건을 이야기한 거는 그날 아침에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고 네. 그래서 제도상의 미비나 또는 관행의 문제로 어느 수사기관이나 그것을 해왔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마 그 수치를 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를 이제 비교하려면 이제 전주의 의원님 말씀대로 사건 건수 등과 이제 그렇죠. 연동돼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것만으로 어려운 게 모든 사건을 다 통신 자료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처리한 사건이 몇백만 건이다. 이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속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범 수사하는데 통신조회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제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주로 수사를 해서 송치받은 사건을 처리하는 게 네, 사건의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새롭게 어떤 증거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돼서 그래서 또 이제 수사 건수 대비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그래서 말씀이세요? 뭐 양쪽 주장이 다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아이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 그럼 이게 이제 구체성을 가지고 논쟁이 되는 부분이 아닌 게 있네요, 사실. 네. 그런 시점도 지금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져야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특정인에 대한 정치적 사찰이다. 전에 없다가 갑자기 된 거다. 우리만 겨냥해서 한 거다라고 하면서 정치 공세를 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공세를 펴기 전에 언론이 먼저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기자들에 대한 통신 조회를 이제 그 언론이 이제 문제 삼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기자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내용 보도, TV조선 기자의 뭔가 관용차 에스코트 CCTV 영상 보도, 후에 관련 기자들의 통신 내역을 뒤지지 않았느냐, 기자 사찰 아니냐 이런 어떤 언론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도 이제 수사 과정과 수사의 목적을 좀 보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분이 통신 내역이라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전화한 리스트를 뭐 영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부받았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료가 유출됐다. 또 누군가 이제 언론과 언론 기자분 중에 몇몇 분들하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수사기관이 뭔가 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뭔가 같은 행위를 했다. 예. 이러면 사실 그건 수사 대상이 되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의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 그럼 이제 피의 사실 공표 참고가 주로 언론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수사라는 거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관용차로 에스코트했다. 이거는 피의 사실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거를 그 피의 사실 공표 혐의가 있어서 그 기자에 대해서 알아본 거다. 이 얘기는 성립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답답한 게 네. 공수처가 어떤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수사 과정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했는지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그래야 이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네. 또 일방적으로 무조건 정치 사찰이며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공수처가 수사가 좀 진행된 것은 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결론을 좀 내려주는 게 좀 필요한데 네. 문제는 공수처가 참 답답한 게 그 수사를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 조희연 교육감 거 딱 하나 있죠. 그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네.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고발 사주권이 뭐냐 결론 내리고 하나도 없죠. 알겠습니다. 근데 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수사 관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니까 표현까지 썼고 김준호 공수처장의 사퇴뿐만 아니라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이런 그 언급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수처가 만약에 권한을 남용해서 뭔가 했다면 그건 문제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두둔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네. 마치 다른 수사기관은 안 하는데 공수처만 하고 공수처는 특히 여당 편이라서 야당 또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규정하고 막 공세를 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국회 때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수사기관이 좀 더 자유롭게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었고 네.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서 그 건이 몇 건이 됐든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잘 알고 본인들도 많이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정이라든지 또는 그런 것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 없이 무조건 이거는 사찰이다. 그래서 저쪽은 다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돼 보인다. 오히려 그게 정치 공세라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 정치적인 의도는 있다고 보여요. 그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피해자이다. 과거부터 계속 써왔던 프레임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예. 피해자이다는 것을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것 아닐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 이 통신조회 말고요. 네. 지금 공수처 출범해서 그 끝맺음한 게 없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대해서 혹시 뭐 그러니까
김진욱 그러니까 처장이 어제 보고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국회에서? 김진욱 처장이 막 괴로워하면서도 수사 내용은 또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사실은 뭐 얘기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얘기한 게 예. 수사가 진행돼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수사 대상이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예. 이렇다 하더라도 예. 결론을 좀 내려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요구는 계속 했었어요. 예. 고발 사주권도 지금 아직 끝맺음이 안 된 거잖아요. 예, 고발 사주권도 지금 끝맺음이 안 됐고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네. 이것은 불법한 사찰이 맞다라고 했던 그 판사 사찰 예. 그리고 특히 그 판사 사찰은 법원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 당시 지시했다라고 판결문에도 적시가 돼 있죠. 그것조차도 지금 법원은 이미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조차도 수사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보고 서면 조사를 서면 조사. 한 차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도 좀 답답한 게 예. 아니 법원은 여러 증거와 특히 당사자들 양쪽의 얘기를 다 듣고 판단을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써서 다 이미 판단까지 했는데 왜 공수처는 이거를 서면 조사만 하느냐. 심지어는 공수처장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사가 진행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놓고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전주의 의원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 그 공통분모는 제도 개선은 진짜로 필요하다. 이거는 좀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야당이 말 바꾸지 말고요. 네. 20대 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기회에 진짜 제도 개선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조회가 필요하다는 점이 그러니까 인정이 되지만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야 된다. 방향은 이쪽인 거죠. 네,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통신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 수사기관이 법원에 뭔가 통제를 받든지 아니면 통신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판단 자체를 좀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든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